영화에 나온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아시면은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의 초대 내각을 보면은 이렇게 친일파가 없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가득하고 북한에 오히려 친일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죠 연상에서. 근데 들의 중급 레벨로 가면 뭐가 있냐면은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었는데 반공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친일파 운동을 했었던 의로운 사람들을 탄압했잖아요. 그래도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막 빽빽거리거든요. 두 번째는 황현필 선생, 나는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할 수 없는 24가지 이유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승만을 친일파를 부활시켰다 막 이럽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냈지 않냐.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을 갖고 조롱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뭐라 했냐면은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해서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친일 범죄가 있는 자라고 해서 처벌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처처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공산주의자들의 깽판을 치고 방화를 하고 있는데 살인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반동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친일 경력이 좀 있더라도 일단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처벌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침을 튀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반공이면 다냐 이러면서 이때 이승만 때문에 친일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화를 같이 본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황현필 유튜브 보니까 그 이승만이 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누면 씌워가지고 친일 청산 안 한 거라는데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야 이 X경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여유있게 팝콘을 딱 입에 털어 넣으면서 딱 사이다 한 모금 쪽 빨고 그거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연대별로 봅시다. 당시에는요 반공이 생존입니다. 아저씨들 사태를 쫙 보세요. 48년 2월 7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남로당의 27폭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국을 뒤집어 엎어보자. 당시에는 쌀값도 폭등하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전국에서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쌀도 부족하고 쌀값도 오르고 막 미군이 화폐 정책 잘못해가지고 인플레 폭발하고 막 전국에 장난을 했거든. 그러니까 남로당이 이거를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철도 파업하고 통신 파업하고 교사들 파업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남로당의 27폭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 방해거든요. 이게 김구가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이랑 쎄쎄쎄 하던 시기랑 거의 겹칩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주 4.3 사태 일어나는데, 물론 그 제주 폭동 이후에, 제주 폭동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폭동이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안여자들과 거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낙인 찍고 무차별로 죽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군경의 진압이 시작되죠. 거기서 인명피해가 생긴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4.3은 나중에 북한 정권에 부역하는 김달삼이가 일으킨 폭동이거든. 김달삼이가 나중에 북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제주 4.3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8월 15일에 건국이 되지만요, 5월 10일에 일대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뽑지만요, 48년 전으로 계속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럼 주동자는 누구냐 이거야. 민주주의를 떠들고 사회주의를 떠들고 평등을 떠들었었던 반동분자들이 했던 것인데, 문제는 제주 4.3 27폭동뿐만 아니고 48년 10월 달에는요 우리나라 군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무차별로 학살당했습니다. 여순에서 군이 대한민국 군한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48년 10월에 언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2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도 뿌락치가 있고 군대에도 뿌락치가 있고 시민 조직에도 뿌락치가 있고 게릴라 조직에도 뿌락치가 있다. 이게 바로 48년 49년의 풍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회에 간첩이 있었다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검거하라고 명령 내린 게 49년 6월 달에 국회 뿌락치 사건이거든요. 이런 역사 강사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본질을 왜곡을 하고 자신들의 불리한 거는 다 눈을 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고 계속 디펜스를 쳐주는데, 제가 그거를 반론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48년 5월 10일에 국민들이 간접선거로 국회의원들을 각 지역에 뽑았어요. 지역선거로.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전국이 뒤덮였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지만 이때는 개판 5분전입니다. 정당이 이렇게 많아요.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55명, 한민당 29명, 김구를 따르는 한독당, 그러면 각종 정당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소속이 85명이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정체를 밝힐 수가 없고 나한테 좌파 이념을 묻지 말아라. 나는 민주주의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독재하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틀러는 정당 활동을 허용을 안 해준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그게 독재야. 처음에 의회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총리직까지 가져가지고 의회 같은 거 활동 못하게 해요. 레닌과 스탈린이 의회 활동 허락해줬어요? 다 쌈 싸먹어버리지. 일당 독재. 김일성이가 여러 가지 정당을 허용해줘? 그마저도 공산당 내부에 있는 소련파, 연안파, 상해파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죠. 이거는 독재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틈바구니를 이런 뿌락치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왼쪽에 김약수,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냥 저 말단에 그냥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을 했었던 김약수가 갱이라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월북해서 김일성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일대 총선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들이 돼서 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첫 번째 49년 2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이미 주한미군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가래. 두 번째 정부 불신임 표결 건의서. 이건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을 과잉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만든 지 얼마 됐다고. 그 다음에 제주 4.3은요 공부하기도 복잡하고 참 안타까운 사안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성 반란 사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반역입니다. 대한민국 14연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장교들 집단 처형시키고 그때 이후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공산당들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49년부터. 근데 그 국보법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국회 프라치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47명이나 다 사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반대, 세 번째로는 친일이라는 딱지만 붙으면 무조건 다 그냥 숙청.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김구가 북한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김일성 뒤에 있는 완성돼 있는 인민군을 바라봤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적화가 된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김구가. 우리나라 국군이 아직 무장도 안 돼 있었던 상태. 왜? 미군이 우리나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근데 미군을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북한은 김구가 목격하기 이전에 이미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련이 여러 가지 무기를 제공해가지고 경찰과 군이 다 무장을 완료한 상태였어요. 46년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46년 6월에 정읍 발언으로 분단을 획책했다 했죠. 그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세요. 4개월 전에 이미 북한은 군대를 만들었고 경찰을 만들었고 토지개혁을 완수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친일이라는 목적으로 치안을 무력화시키고 평화라는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를 얘기하는 이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자들이야 이 말이야. 그나마 보수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한민당이 좀 도와주면은 공산주의자들이랑 싸움이 되거든. 근데 당시에는 한민당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도 이준석 뭐 이낙연 이런 애들 막 합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고 이러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는 한민당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승만을 몰아내고 무조건 내각 책임제를 성공시켜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슈퍼스타가 없고 전라도의 지주 기반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이 대통령 하는 거 싫어해서 48년 건국될 때부터 대통령제를 반대했고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과 이승만이 싸울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민당의 김성수 왼쪽에 중간에 있는 대한국민당의 신익희가 합당을 해서 원내 제1당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내각제 개헌을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보수당 한민당한테도 지금 뭐 우겨 쌓여져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홀로 외롭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남한의 미군을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혼내는 거거든. 다만 얼마나 더 미군이 있어야 소련 군사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있는 공산당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지만 소련이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안 된다. 미군이 있어야 소련이 안 넘어온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49년 초의 풍경입니다. 근데 반민족 처벌법이라는 국회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떠들던 게 왜 위험한 법안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황현필 이런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법안 내용 중에 어떤 추상성이 있냐면은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서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요 다 들어갑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일단은 일본 정부 밑에서 다 사업해서 돈 번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땅만 가져도 다 들어가겠네. 이 추상성 안에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장교들을 비롯한 장성들 절반은 광복군이고 절반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어쨌든 다 행정 경력이 다 있던 사람들이 경찰 경력이 다 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근데 그 사람들 개인별로 다 사연이 다르잖아요. 정말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땅도 많이 못 가졌고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없고 참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교직에 진출하거나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그나마 똑똑한 엘리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를 다 방기하자라는 거죠.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나가라 그래. 게다가 이게 정말 최악의 법안인 게 뭐냐면은 3심이 아닌 1심 만에 그냥 너 친일파 낙인 찍고 바로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근데 나흘 만에 만들어졌어요. 반민족 처벌법이.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켰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다 감옥에 가는 거고 경찰들도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거죠.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왜 공산화됐습니까? 민주주의 떠드는 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무장 같은 것들도 다 해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쏠락 넘어간 거예요. 폴란드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논쟁이 있지만 왜 일단은 판결을 유보해야 되는지 뭐라 얘기하냐면은 물론 외적에게 아부하고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감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민의가 지향하는 바고 우리가 다 같이 각오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극악무도한 사람들 완전히 뭐 조선 총독부에 기생하고 뭐 광복군들 기밀 같은 거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처벌 찬성한다. 다만 내가 주장하는 거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성견지명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외 정세를 참고하여 할 점이 허다한 것이니 이게 핵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연속적인 폭동, 주한미군 철수,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이기고 있는 형국, 폴란드가 공산화되고 있는 형국,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려지고 있는 이 형국을 참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한심 빠따들아. 주한미군은 실제로 48년 9월 달에는 7만 명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4개월 만에 10분의 1로 다 나갑니다. 트루먼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무렵에 주한미군의 완전 철군을 마음먹어놨어. 1949년 3월 달에. 근데 존무 초대장 그 트루먼의 의중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근데 딱 꼬라지 모니까 나갈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대미투정을 했던 겁니다. 나가면 다 죽는 거라고. 그럼 이승만 대통령 이때 누구랑 싸웠냐? 미국이랑 싸웠다. 공산주의자들이랑 싸웠다. 정신 못 차리고 내각제 추진하면서 공산주의자들 편에 붙어버린 한민당이랑 싸웠다. 그거를 뚫고 반공체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죠. 그러면 한 사람 개인의 투쟁이었냐? No!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에 찬성을 해서 당시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1949년 6월 3일에 6.3 반공대회라는 거거든요. 국회 뿌락치 의원들 석방시켜달라. 마치 이석기 석방시켜달라. 막 그런 사람들 당시 있었어요. 그런 석방운동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6.3 반공대회 열리고 그랬어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언급하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진 않지만은 당시에는 이러한 반공대회가 전국에서 열렸어요.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야지. 그게 역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핵심 가담자들 13명을 체포를 했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재판받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핵심 가담자들 전부 다 월북을 했습니다. 문제점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었다. 연속된 폭동이 진행 중이었다. 반민족 처벌법, 친일이라는 딱지만 붙으면 다 잡아 죽이자라는 발상은 시대적 현실과 맥락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숙청이자 우리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스스로 해체하는 자멸행위이며 주동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도 반대하던 공산주의자들이다. 후에 이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과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사람들은 그마저도 이승만의 날조라고 얘기하죠. 그죠? 좌파들은 그 아직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스티코프 일기. 이 사람이 북한 정권 만들어준 사람이죠. 이 사람 일기에 따르면 뭐라 나와있냐면 당시에 북한 노동당이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였다. 다 나와있잖아요.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서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군 정책 및 남조선 정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했고 반민족 범죄를 폭로하고 법안을 수정하도록 노력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다 나와있네. 그 다음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1997년 5월 27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성시백이라는 간첩의 공작에 따라서 48년부터 국회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포섭이 되었고 대담하게 공작을 벌여나갔다. 그리하여서 국회 부의장 누구죠? 김약수를 말하는 거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 그래서 국회 연단에서 왜군 철퇴 이거는 미군 철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발표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갱이 몰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킨 행위죠.